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나 자기랑 친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렇게 또 많이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서 편하게 해요. 저도 짜오짜오 한번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짜원 하시면 제가 짜오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짜원. 짜오치 잘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욜로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드렸던 정보가 전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정보를 드릴 만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또 제 주변에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거의 초창기 때 특별 입국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좀 이것저것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으면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얼굴이 다른 분들 유튜브에도 영상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제 유튜브 구독자이시며 그리고 구독자 또한 저기 장미송이 유튜브에 또 구독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이디는 JS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홍띠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얼마 전에 왜 분보 먹는 영상 올렸죠. 그 영상을 보시고 JS님 좀 챙겨라. 그 사람 몸 안 좋아하고 갤갤거리고 있다던데 몸보신 될 만한 거 좀 먹여라. 홍띠님이 굉장히 두루두루 더 빠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워낙 살이 많이 쪄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 때 저희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희 나이 때 얼굴 살이 많이 빠지잖아요. 굉장히 없어 보여요. 턱살은 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뱃살은 좀 빠져도 되는데 턱살, 뱃살은 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JS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몰랐는데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JS 뭐라고요? 제이미라고 영어로 JAMIE가 제 영어 이름이라서 JAMIE 제이미 저는 잠이라고 읽었을 겁니다 아마. 제이미입니다. 하여튼 제이미라고 RAGO 그렇죠? 지오 그렇죠. 라모잖아 그거. 라고 제이미라고라는 유튜브를 따로 개설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씩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뭐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제가 밑에다가 여기 그걸 해줄 수 있나? 하여튼 뭐 검색하실 때 제임이라고 쓰면 되는 걸 검색을 이렇게 써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놓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 달아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댓글이 한 30개 달리거든요. 그 중에 15개가 제 거예요. 15명은 볼 거예요 아마.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제이미라고 하는 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이 초창기 때 그때 특별입국 초창기는 아니지만 아마 베트남 다낭에 들어왔던 특별입국은 가장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독자 입장 그때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고 구독자 입장에서 오셨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긴 했을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 더 많이 좋아졌겠죠, 그렇죠? 좀 더 바뀐 것도 있고 또 나라 특성상 어디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완벽한 정보는 아니지만은 뭐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오셨던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이셨죠? 8월 24일이었을 거예요. 2020년 8월 24일. 가장 뭐 그때쯤이었어요. 24일이나 25일 그 사이 때. 그러니까 8월 중으로 들어오셨다, 그렇죠? 네. 그때가 정확한 거는 다낭으로 특별입국으로 들어온 거는 지금 처음이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낭 입국으로 신청을 했는데 베트남 다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걸 신청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중에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때가 다낭이 셧다운이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인가 그때 셧다운이 되면서 공항이나 이런 게 다 폐쇄가 돼가지고 이제 다낭으로 들어오는 게 못하니까는 이제 딴 쪽으로 알아봐가지고 저는 이제 번돈공항으로 옮겨서 글로 들어오게 됐죠. 번돈공항이라는 게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항공기가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인천에서 출발했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하노이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으로 이렇게 명령조로 니네들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다른 공항으로 가야 돼 라고 했던 곳이 아마 거기 번돈일 거예요. 거기가 하노이까지 2시간 이상이 걸릴걸요 아마 시간이. 그럴 거예요. 그쵸. 그럼 아마 맞을 겁니다. 그쪽 공항으로 들어오셨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베트남, 그러니까 원래는 베트남 다낭으로 입국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베트남 다낭이 아마 2차로 터졌던 유행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2차 유행이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다 봉쇄가 되고 그래서 다낭 공항조차도 봉쇄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다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노이 번돈으로 네. 들어오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번돈 공항으로 들어오셔서 2주 격리를 하셨던 거죠? 2주 격리했죠. 네. 총 14일. 14박 15일. 아, 14박 그러니까 15일. 그러니까 만으로 14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14박 15일로 했어요. 호텔 격리하셨고. 호텔 격리까지는 번돈에서 내려서 네. 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복 같은 거 다 입고 아, 그 인천에서부터? 인천에서 우주복 입고?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신발까지 다 커버하시는데 저희는 신발은 커버 안 하고요. 그냥 우주복 입고 그 상태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한 다음에 버스가 3대인가 4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총 몇 분일로 들어오셨죠? 정확하게는 원래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신 분들이 400명이 좀 넘으셨는데 비행기 한 대 다 못하는 거잖아, 그 정도면.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 다낭에 바로 입국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는 많이 지체가 돼서 이제 코참이나 딴 쪽에서 하는 뭐 이제 호치민 한인회나 하노이 한인회에서 하시는 주최해가지고 들어오시는 특별입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셔가지고 저희가 들어올 때는 저까지 111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때 들어오셨을 때 원래 주관을 했던 분들이 베트남 다낭에 계신 한인회에서 주관을 하셨던 거네? 네. 아, 그럼 그때 한인회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주관을 했던 곳들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개별 업체들도 지금은 업체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들도 하고 업체들이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시작을 했던 거는 이제 코참을 통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코참 이쪽에서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업체들도 많이 하시고 제 재미없는 동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최를 하는 게 꼭 한인회나 업체나 기관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욜로TV에서 한국에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비행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만약에 개런티 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직접 그거를 주관을 하셔서 여행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한국에 있는 뭐 신라 여행사 SHB나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뭐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특별입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만한 인원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비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그거는 다 여행사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에 책임을 지고 그거를 다 확인을 하시는 분들은 주관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행사 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코참에서 그거를 주관을 하신다고 해도 결국에 코참에서 SHB 뭐 모두 이런 식으로 여행사 쪽에다가 맡기면은 리스트만 코참이 가지고 있고 그 리스트를 한번 여행사에다가 연락처랑 넘기면은 모든 거는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한인회를 통해서 네. 첫 번째로 입국을 시도를 하셨던 거고 일단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다낭 한인회에서 준비를 하고 다낭 한인회에서 진행을 했던 걸로 들어오신 건 맞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만들 때 들어올 때 힘들었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얼마 정도 들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힘들었다는 부분은 네. 당연히 14박 15일 동안 호텔방에 있으면 당연히 힘들겠지만 네.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거나 네. 그리고 들어와서 그쪽으로까지 이동을 하고 그런 단계가 네.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왜냐면 초반이었으니까. 네.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어요. 우왕좌왕하지는 않고 공항에 들어갔을 때 여행사 직원분들이 이미 나와 계셔서 만약에 한국의 여행사? 네, 한국의 여행사 직원분들 2-3명이 나와 계셔가지고 뭐 그 출입할 때 요즘 베트남에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뭐 이거 해요. 나도 해봤어요. 뭐 찍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같이 다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 없었고요. 도착해서도 그 여행사에 있는 직원분 한 분이 나오셔서 통솔하시는 분이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원래 호텔하고 계약이 된 거는 이제 그분은 좀 자유롭게 호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들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오셨는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는지 그분도 같이 격리를 하셨어요.
베트남에 계신 한국 여행사라면 여기 일종의 랜드사 쪽의 직원분이셨나요? 제가 느낌으로는 큰 여행사에 이제 딸려 있는 작은 여행사 직원분 뭐 이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도 네. 베트남에 계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만나고 인솔을 하면서 네. 끝내는 호텔에서 자기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셨구나.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우왕좌왕 없이 잘 들어오는 건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렇죠?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근데 8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많이 더웠어요. 이거를 다 끼고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할롱베이에 있는 빈펄 리조트라서 와, 좋은 데 계셨네. 좋았어요. 지금 장미성이 있었던데 봤죠? 그런데 방도 컸을까요, 거기는? 방도 크고 제일 그나마 좋았던 게 좀 비쌌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비용 한번 알려주세요. 처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싼 데는 150만 원에서 뭐 한 100만 원대 후반에서 난 그런 데는 본 적은 없는데 그 150만 원, 100만 원 후반에서 150만 원 사이가 비행기랑 숙소랑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금액이 들어오실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번에 한인회에서 한 게 180만 원인가? 거의 200만 원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알기로. 장미성이 같은 호텔에서 지내는 거에 대신에? 네. 근데 그런 걸로 알고 금액을 있어요. 세이브할 수 있으면 나쁘진 않지.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4박 15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게 일단 방이 컸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발코니가 있었어요. 베란다로 나가서 바람을 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거나 이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좀 더운 공기 맡으면서 밖에 뭐 1시간 동안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싼 호텔이나 아니면은 베란다가 없는 호텔로 가시면은 이제 문도 못 여는 상황이 있으니까. 못 연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저희랑 거의 비슷한 날에 출발한 하노이 한인회에서 하신 분들은 하노이 시내에서 격리를 하셨는데 문 못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답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알고 계신 정보에 의하자면 네. 100만 원대 후반에서 네. 그리고 한 150만 원대에서도 지금 다낭 한인회에서 주관을 하는 이 특별 입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도 비용으로 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네, 거라고. 그렇죠? 150만 원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거 제가 알기로는 180, 190 뭐 이 정도. 지금 장성이가 그 정도 금액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자기는 얼마 주고 들어왔어요? 저는 300만 원 가까이 냈어요. 300만 원 가까이 내게 된 그 이유가 가까이라는 거 말고 정확하게는 이야기해 줄 수 없나? US 달러로 2,800불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비용에는 비행기가 편도 비행기. 네, 항공사는 어디였어요? 아시아나항공이요. 아시아나항공의 기체는 큰 거 작은 거? 뭐 33이었어요 자석이?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33이면 작은 거 타고 들어왔는데. 네, 사람이 그러니까는- 많이 없으니까 큰 걸 탈 네, 필요가 그러니까는 없겠지.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인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비행기를 하나 빌리는데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원이 꽉 채워서 들어오면은 그만큼 비행기 표 값을 아낄 수가 있는데 그치. 인원이 줄어드니까 자리가 비니까는 이제 그 사람 빈 자리에 대한 비용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눠서 낸 거랑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뿜빠이. 그렇죠. n분의 1. 비행기값 뿜빠이. 뿜빠이 해야 되는데 네. 원래는 이만큼 있었던 인원이 자꾸 빠져나갔던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2,700불에서 2,800불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비용에는 비자. 그렇죠. 그 네. 비자가 3개월이었던 거예요? 네, 3개월짜리 비자였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요하는 비자. 네. 그게 3개월짜리 비자. 그러면 3개월 뒤에 다시 또 연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3개월 비자 비용이랑 네. 그리고 왕복 항공권이 아닌 편도. 편도. 네. 왜냐면 다시 나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네. 편도 항공권 그리고 14박 15일에 5성급이죠 거기가 FLC 할롱이면은. FNC가 아니고 빈펄. 빈펄. 네, 그 5성급일 5성이지. 거예요. 네. 베란다도 있었으면. 네. 5성급 호텔에 14박 15일에 삼시 세끼가 다 들어올 거 아니야. 네, 다 들어와요. 그렇죠. 네.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저녁 도시락으로 들어오고요. 배송이 되나요? 네. 방으로? 네. 그러니까 방 앞에 의자가 하나씩 다 놓여 있어요. 그래서 띵동하고 가면은 그 앞에 이제 도시락을 두고 가는 그런 시스템. 그러면 이제 내가 문만 열고 꺼내서 방에서 먹고 네. 다 먹으면 어떡해? 밖에 나가. 밖에다 놔두는 거야? 네. 그래서 총 2,700불에서 2,800불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다낭으로 들어오는 특별입국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한 1,500불? 네. 뭐 2,000불 미만 형태로 로 알고 있어요. 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 현재는. 그러니까 다 포함이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다낭으로 오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호텔에서 격리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차가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이퐁 공항으로 데려다주는 버스, 또 하나는 하노이 공항으로 데려다주는 버스, 그 다음에 하노이
시내로 데려다주는 버스 이거 세 대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가격이 이제 포함이었고요. 포함이 안 된 가격이 있는 거는 그 한국 병원에 가지고 코로나 음성 확인서 하는 거. 한국에서? 네. 출발하시기 전에? 네. 그거는 저희가 따로 했었어요. 얼마 정도예요 그 비용은? 그게 지정 병원이 따로 있죠? 지정 병원이 따로 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달라요. 비용이? 다 달라요. 지정 병원들이 있는데 전화를 하면은 안 한다는 곳들도 있고 안 하는 곳들에서 해준다는 곳들도 있고 이래서 잘 이거 그러니까는 코 찌르는 거잖아요 그거. 네. 그래서 전화를 병원마다 다 해보셔야 돼요. 한국 병원에 네,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어떤 곳들은 또 뭐 9시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줄을 서야 된다라는 곳들이 있고 어떤 곳들은 예약을 하고서 오라는 곳들도 있고 어떤 곳들은 아무 때나 오라는 곳들도 있고 가격은 제가 들은 데 중에서 제일 싼 데가 9만 몇천 원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게 뭐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예요. 코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입안에다가 하고서 하고 이런 거였는데 여기처럼 피를 뽑진 않아? 피는 안 뽑아요. 피는 안 뽑고 이거 두 개만 하면 돼요. 그 두 개를 하면 되는데 비싼 데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비싸? 아 왜냐면 이게 이걸 하는 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도 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거를, 그래서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행사 쪽에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편의를 위해서 순천향병원에 이제 단체로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게 한 번에 가서 해라. 네, 그게 16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대신에 편한 거는 이제 한 번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고 출발을 하기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방에 사시거나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은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또 떠나기 전에 다시 병원에 가서 그 음성 확인서를 받고 하는 게 불편하시니까는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행사에서 해주신 대신에 여행사 직원이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를 음성 확인서를 그 공항에 가지고 오셔서 체크인할 때 다 나눠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행사 분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해. 서류 같은 거 한 번에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거 되게 잘해. 왜 공항 가면 그 부스가 있잖아요. 여행사 부스가 거기서 맨날 뭐 나눠주시잖아. 맞아요. 그걸 샌딩 업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샌딩 업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주관사의 중요성보다는 여행사가 어디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행사의 직원의 태도가 어떠냐. 그렇죠. 빠리빠리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일단 한국에서 들어갈 때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한 돈 한 16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정도의 비용은 외부적으로 따로 별도로 들었고 네. 그 외적으로 네. 비행기하고 숙소랑 뭐 식사 네. 이 전반적인 모든 비용 포함이 된 게 자기는 한 2,700에서 2,800불 정도의 네. 비용을 지불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때 같이 들어오셨던 분들은 비즈니스 타고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그분은 돈을 더 내셨겠네 그럼. 비즈니스 타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300불인가 30만 원 정도 더 내신 걸로 알고 괜찮네. 있어요. 그거 자기도 돈 좀 있는 사람이잖아.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 타고 아니에요. 들어오지 그래. 이코노미 타고 왔어요? 이코노미 뭐. 그래서 한 14박 15일을 버티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하노이 공항에 내려주는 버스를 타고 가셨겠네 자기는. 그쵸? 저는 하노이에서 1박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하이퐁 공항에서 다낭으로 오는 격리를 하고 있을 동안에도 다낭이 봉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격리가 풀리기 한 3일인가 4일 전에 다낭이 풀리네 마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전까지는 알아봤던 게 후에 공항이나 딴 공항으로 뀌년이나 이쪽에서 내려서 거기서 버스로 특별 또 입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낭으로 특별히 들어올 수 있는 버스를 마련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을 근데 네. 후회로 들어가셨으면 아마 후에서 또 10달 격리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후회는 안 될 확률이 높다고 후회가 그랬어요. 굉장히 네. 철저하게 다낭을 맞아요. 막았었어 그때. 네. 그래서 아마 후회 여행사 쪽 지점장님도 얘기를 하신 게 후회 쪽은 힘들 것 같고 딴 쪽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리면서 격리 한 3일 전 4일 전에 이제 전부 다 비행기표를 샀는데 하이퐁에서 다낭으로 가는 건 없고 이제 하노이에서 다낭으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다음 날 거를 예약을 해서 저희는 하노이 시내로 가서 1박을 하고 그다음 아침에 다시 공항으로 가서 다낭으로 들어왔죠. 장미송이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편하게 들어온 상당히 거다. 쉽게 들어오셨어요. 상당히 쉽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초창기 때 뭔가의 이런 정책이나 뭔가의 하나의 제도가 생기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들어올 때가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최종 목적지였던 다낭이 봉쇄 기간이어서
원래 1월 1일부터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14일 미만 체류자에 한해서는 격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네. 정책을 얘기 체결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세부 조항을 보니까 다닐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그쪽 숙소와 회사 뭐 그런 이런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숙소나 회사를 가야 되는데 A라는 위치,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가고 싶다. 안 된대. 그러니까 이 GPS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뭐 법안이었다 혹은 네. 정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사가 뜰 때는 정확하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뭐 14일 미만 입국자는 격리 조치 없이 네. 베트남으로 올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우와 이제 뭐 다 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베트남 다낭 특별입국 케이스로는 처음입니다. 다른 도시로 들어왔지만 다낭에서 특별입국을 주관을 하고 다낭을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은 첫 번째였었고 그게 2020년 8월 정도에 들어오셨던 분이고 예. 비용 총 소요됐던 비용은 약 US 달러로 한 2,700에서 2,800불 정도 비용으로 지불을 하시고 비자 포함해서 항공권 그리고 14박 15일에 5성급 호텔까지 포함이 됐었던 방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식사는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뭐 제공되는 식사는? 뭐 딴 곳들도 저도 유튜브 보면서 비교 많이 해봤는데 뭐 이렇게 막 뛰어나거나 그뭐 엄청 맛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 여행사 쪽에서 이제 저희들도 카톡 그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단체 그렇겠죠. 카톡이 있어가지고 뭐 많이 물리다, 뭐 딴 거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냐 이러면은 좀 반영해가지고 좀 메뉴도 바꿔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제 좀 정책 이제 특별입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체계가 많이 잡힌 것 같고요. 가격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많이 내려간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주관사와 여행사가 어딘지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 주관사와 여행사가 어딘지를 알아도 그게 뭐 좋은 데인지 안 좋은 데인지 어떻게 알 거야? 그렇죠. 뭐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못 믿어오면은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믿어온 곳으로. 뭐 코차하면 솔직히 뭐 믿을 만한 믿을 곳이잖아요. 만한 곳이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믿을 수 정확하게는 있는. 모르지만 좀. 네. 그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야 크게 이런 내용의 대화가 뭐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괜찮았던 내용으로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다낭으로 들어오는 특별입국에 한해서는 한 1,500불 정도 뭐 일단은 이건 JS님 정보기는 한데 저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해보진 않아서 일단은 뭐 들어오셨던 분이고 워낙 또 그쪽 부분에서 많이 아시는 분이라서 뭐 1,500불 정도의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1,500불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호텔은 질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굉장히 좁고 네. 뭐 그게 돈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뭐 하여튼 그 정도 비용으로 다낭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다낭을 떠나셨던 분들 그리고 다낭에 다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비자적인 문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이 정도가 든다라는 점 아시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빠뜨린 게 있어요? 뭐 정보 중에서? 제 생각엔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은 다시 자기가 또 언젠가는 풀리겠죠. 언젠가는 풀어질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오늘 제가 JS님 제이미라고 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이렇게 특별일국으로 들어오셨던 분이라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됐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나름대로 제가 몰랐던 정보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몰랐던 정보를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유익한 뭐 영상 콘텐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우리 시청해주신 우리 욜로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 또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완 딴 비에 하셔야죠. 내 영상 잘 안 보네. 땀비에 딴 비에. 예.